인제하는 게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비교. 아까 덕수가 3억이라 그랬죠. 덕수 3억이면 저는 얼마? 4억이에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4억.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4억이면 제가 덕수보다 우세해요? 열세해요? 김백중이 김덕수보다 우세 열세.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10% 우세하다. 그러면 곱하기 1.1. 만약에 열세하면 어떻게 해요? 10% 열세면 곱하기 0.9. 5% 우세 1.05. 2% 열세 0.98. 그래서 그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보세요. 내용 하기 전에 여기에 딱 등장하면 이 문제가 등장해요. 등장하면 어디에만 시선이 가면 되냐 그러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5% 우세하면 곱하기 뭐 할까요? 1.05. 5%가 더 비싸져야 되니까 0.05 아니에요. 그럼 5%만 계산되는 거고 5%보다 더 우세한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제가 만약에 3억이에요. 덕수가 3억이에요. 제가 덕수보다 10%가 우세해요. 그럼 쟤는 얼마게요? 그러면 3 곱하기 1.1을 해야 된다고. 그럼 쟤는 3.3억인 거죠. 3억 3천만 원. 여기에 3% 열세 나왔죠? 요거 고치면 0.97. 3%가 빠져야 되니까 0.03이 빠지는 거니까 이거 몇 번 연습하면 감각적으로 다 됩니다. 여기에 4% 우세 나왔죠? 우세면 1.04. 우세면 1보다 커지는 거고요.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거 더하기 하느냐 1에서 빼기 하느냐 그 차이거든요. 1을 기준에서. 자, 이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지가 변동률이 4%입니다. 4% 올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은 곱하기 뭐 1.04 5% 이거 나오면 1.05 5% 나오면 우세하니까 1.05 3% 열세 나오면 0.97 4% 우세 나오면 1.04 4% 나오면 1.04 5% 우세하면 1.05 3% 열세하면 0.97 4% 우세하면 1.04 이 연습하면 숙달 되겠죠. 다시 12% 우세하면 1.12 12% 열세면 0.88 12% 열세면 7% 우세 1.07 6% 열세 0.94 그래서 그 연습하시면 이 문제는 풉니다. 자, 요 내용이 뭔지 재수하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연습하신 적은 한 번도 없을걸요 아마. 전부 다 100분의 95, 100분의 95, 70, 뭐 95분의 100 뭐 이렇게 곱했지. 그러니까 머리 깨지는 거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 필지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하나하나 필지들이에요. 그럼 정부가 우리나라는 여기에 있는 한 필지 한 필지마다 땅값을 다 가지고 있을까요? 안 가지고 있을까요? 다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격을 알려요. 이거 얼마짜리 토지다라고.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지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인 경우에는 그걸 해요. 주택도 하고. 자, 그러면 이 공시지가를 정부는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 지역이 다 비슷한 지역이에요. 땅값이 큰 차이가 없는 지역이다. 용도나 모든 걸 봤을 때. 그러면 가장 표준이 되는 토지 하나를 정부가 골라요. 이렇게. 골라가지고 요 토지 가격만 감정평가사, 전문가죠. 걔를 불러다가 평가를 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평가했더니 만약에 100이 나왔습니다. 100, 5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땅값이거든요, 지금. 요건 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당 뭐 500만 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걸 뭐라고 부르느냐? 요 빨간 거 요거 공시지가예요, 아니에요?
공시지가라고 전부 다 공시지가라고 정부가 이야기하면 다 공시지가라고 공시지가예요? 화내는 거 아니에요? 공시지가인데 요거는 가장 표준이 되는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예요. 한 놈만 딱 정해요. 그래서 요걸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표준지라고 하는 요 말은 땅이란 이야기고 요 땅이고 빨간 땅 요걸 공시지가라고 부른다. 요거에 대한 공시지가다. 그러면 왜 전문가 시켜가지고 전부 다 땅값 정확하게 산정을 하지 요것만 땅값 딱 산정할까요? 전문가 시켜서 땅값 산정하는 건 딱 얘 땅만 하거든요. 표준지만. 왜 그렇게 할까요? 돈이 없었어. 전문가한테 다 시키면 돈 다 줘야 돼요. 그럼 이게 땅 필지가 40필지면 곱하기 40 하면 돈 어마어마하게 세금 나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땅값들이 다 비슷하다는 게 500이면 얘도 500이에요 거의. 그러면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놈만 전문가 시켜가지고 정확하게 딱 산정을 해버리고 나머지 땅값도 산정을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비슷하긴 하지만 그럼 얘는 누구 시킬까요? 전문가 안 시키고 감정평가사 안 시키고 누구 시킬까요? 돈 안 드는 애. 공무원 월급 주면 되는 애. 그래서 지가산정 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으면 걔 시켜요. 그럼 지가산정 공무원은 뭐 가지고 가격 산정하냐 그러면 얘가 500인데 얘랑 이 땅 가격 격차 비교표가 있어요. 격차 비교표를 같이 평가사가 만들어줘. 전문가가. 그러면 들고 다니면서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간단하게 그냥 이 땅이 A 땅은 요 표준지 공시지가보다 2% 우세해. 그러면 이 땅값 얼마일까요? 그 500 곱하기 뭐 하면 돼요? 1.02. 얘는 1% 열세. 0.99 이런 식으로 곱해가지고 땅값 산정하면 되죠. 그러면 얘가 산정을 했는데 다 산정을 하는데 얘는 501이 나왔어요. 요 땅은. 요 땅값 501. 요 땅은 뭐라고 부를까요? 요거 땅.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요걸 표준지라 그러거든요. 요 땅은 개별 토지라 그럽니다. 그냥 하나하나 토지라고요. 개별 토지. 개별 토지. 설마 이걸 지금 개별 공시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슬쩍 들은 것 같은데. 좀 전에 나 개별 공시지가라고 했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제가 물은 게 땅이잖아. 이 땅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럼 마지막이 지로 나와야죠. 땅지자로. 이 토지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가가 나와야죠. 그러면 다시 질문. 요 개별 토지의 가격이 501이거든요. 그럼 501을 뭐라고 부를까요? 개별 공시지가라고 부릅니다. 땅값이죠. 그래서 요 500은 뭐라 그러고 표준지 공시지가. 요 빨간 땅은 뭐라 그러고 표준지. 노란 땅 개별 토지의 가격은 개별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불러요. 어쩌면 계산과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강의 들어가면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니까. 이게 지금 할만해요? 모르겠어요? 할만하죠? 계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익히라고 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 여기에서 요 토지를 감정평가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평가업자가. 요거 평가해라. 그러면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러면 문제는 여기에 있는 요 땅이 최근에 실제로 거래가 되었어요. 근데 실제 거래된 가격이 620이에요. 보통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는 좀 높거든요. 그러면은 요 땅은 얼마일까요? 이렇게 이제 물으면 그럼 비교를 하면 되거든요. 비교하면 요걸 가지고 와서 이게 620이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거래가 요거랑 비교해서 얘가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안 그러면 요걸 갖고 와가지고 요거 얼마다 이렇게 평가할까요? 뭘 갖고 와서 평가해야 될까요? 비교 대상이 되는 거. 그럼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아니면 실거래가. 자, 그래서 정답은 우리나라는 법에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요 땅값을 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그래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에요. 근데 요게 가격 격차가 좀 있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얘가 부정확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실거래가를 가지고도 가격 산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요걸 갖고 와서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죠. 둘 다 가능해요. 그래서 요걸 갖고 와서 평가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그러고 요걸 갖고 와서 거래하는 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둘 다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요 공시지가가 정부가 매년 1월 1일자 가격을 공시하거든요. 그걸 갖고 와서 비교하고 그 다음에 거래사례 비교법은 요 거래사례는 실제 거래된 실거래가를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교하는 거고 둘 다 논리는 똑같고 둘 다 비교 방식입니다. 비교하는 거니까 아시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계산 바로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데 자 이게 공식이에요. 그냥 이제 해볼게요. 자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하라고 했는데 사례 가격은 당연히 주겠죠. 얼마라고 최근에 거래된 사례다. 그럼 줬어요. 근데 똑같지는 않을 거거든요. 똑같지는 않으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요거 보세요. 얘가 620이에요. 요거 평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얘도 620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자 덕수가 있는데 요 덕수가 3억입니다. 그럼 백중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 자료가 더 주어져야 됩니까? 요거 두 개를 비교하는 자료가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자 백중이는 덕수보다 3%가 우세하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백중이 얼마? 그러면 요거 곱하기 뭐 하면 됩니까? 1.03 하면 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요 1.03 곱하는 걸 저기에서 말하는 수정치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실제로 나오면 요거는 너무 퉁친 거고 보통은 하나씩 비교를 들어가요. 그럼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맡겨볼게요. 이제. 자. 백중이는 덕수보다 누는 어떨 것 같아요? 우세 열세? 는? 열세? 덕수가 더 우세? 알았어. 열세. 몇 프로 열세? 2% 열세? 알았어. 2% 열세. 2% 열세. 열세. 자, 코. 나 코 잘났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요. 코 얼마? 우세. 코 우세. 몇 프로 우세? 15% 우세. 코는 강력해. 입은 입술이 되게 얇아요. 덕수가 남성적인 입술을 가졌어. 그래서 열세. 얘는 12% 열세. 조화. 눈, 코, 입 조화. 그건 내가 뛰어나서라기보다는 덕수가 상당히 처졌어. 그래서 내가 상대적으로 10% 우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토지에 대한 비교를 항목별로 하나 비교해서 가로 조건은 얘가 우세, 무슨 조건은 쟤가 우세 이런 식으로 막 나온다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 2% 우세, 열세 곱하기 뭐? 0.98, 15% 우세, 1.15, 12% 열세, 0.88, 10% 우세, 1.1 해서 이걸 다 곱해버려 그냥. 그래서 그게 수정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재수하시는 분들은 이걸 왜 어렵게 공부를 하시니? 이거 되게 쉽죠? 곱하면 되잖아.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비교할 때 대상은 자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 사례 가격에다가 곱하기 수정치를 할 때 기본이 이제 이런 거거든요. 위에 게 대상의 값이 들어가고 밑에가 사례의 값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만약에 여기 기준값이 되는 거죠. 대상은 사례보다 10% 우세하다. 그럼 사례가 100이 들어가면 대상은 110이 들어가는 거죠. 대상이 사례보다 이 무조건 100이고 사례보다 2% 열세다 그러면 98이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실제 실무에서는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다 곱해요. 그러니까 100분의 110이면 1.1이잖아요. 100분의 98이면 0.98이잖아요. 이렇게 쫙 곱하면 되는데 이제 강사들이 강의를 할 때는 혹시나 문제가 사례보다 대상이 안 나오고 대상보다 사례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느냐.
두 개를 비교를 할 때. 그렇게도 비교할 수 있잖아. 다시 덕수보다 백중이가 2% 우세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백중이보다 덕수가 2% 열세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비교 대상을 그렇게 바꿔가지고 그러면 여기가 100이 되면서 밑에가 98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고 저런 경우는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렇게 다 곱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런 경우가 안 나온다니까요. 역대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고 실제 실무에서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항상 비교 대상은 뭐다?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보다 이렇게 나오니까 밑에는 무조건 100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연습만 그냥 하시면 된다고. 이걸 위에다 집어넣고 밑에다 집어넣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딱 5% 우세다 나오면 1.05. 혹시라도 문제를 위한 문제를 만들려고 이걸 뒤집었다. 틀려 그냥. 어차피 뒤집었다는 것 자체가 틀리라고 낸 문제니까. 그럼 되게 복잡해져요. 그럼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을 내버리니까 그래서 할 필요가 전혀 없다. 자, 기본적으로 요거는 아시고요. 위에가 대상 거, 밑에 게 사례 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밑에를 항상 100으로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다시 위에가 뭐 대상, 밑에가 사례. 까먹을 것 같아, 안 까먹을 것 같아요? 까먹어요. 나중에 되면 어떤 게 하나는 위에가 뭐 밑에가 뭔지 막 이것도 이제 외워야 되는 거지. 외우려고 하려면 또 내가 망가지는 거지. 자, 따라하세요. 대사 뭐 세요 하면 돼? 다시 대사 위에가 돼요. 대사 이거 차극에서 많이 나오는 풍이잖아요. 대사 빨리 해 빨리. 뭐 아까 그 젊은 게 좋아요? say 대 say 사 뭐 이렇게 해? 막 대사로 해요. 대 요새 제가 음악 일을 좀 하거든요. 그 엉뚱한 이 방문각에서 시험 설명회나 뭐 하여튼 강의 외적인 게 뭐 홍보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제가 도맡아서 다 해요. 그러니까 거의 직원인 거지 지금. 직원 부려먹듯이 부려먹어요. 그러니까 조제하는 게 유튜브도 하고 막 하거든요. 하다가 아까 옆에 영습이가 이제 인스타도 하고 막 하라 그래가지고 하니까 인스타 하니까 젊은 애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젊은 애들하고 이제 대화도 하고 막 댓글도 왔다 갔다 하니까 나도 젊어지는 거죠. 감각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막 무리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세요! 하고도 나오고 막. 그래서 지금 갈수록 망가지지 않을까. 근데 재밌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이게 기운이 보통 이제 11시에 자야 되거든요. 11시 되면 자고 아침에 뭐 한 7시 되면 일어나고 이게 평상시 패턴이었는데 11시 되면 왜 자야 되냐 그러면 11시 넘으면 버티지를 못해. 내가 힘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그냥 골골골골 딱 그 시간이 있어요. 근데 인스타 하고 하기 시작하면서 어제는 새벽 1시에 잤다. 근데 이게 말똥말똥해요. 몸 자체가 회춘한다는, 회춘까지 할 나이는 아닌데 젊어지는 거지. 계속 젊은 감각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도 뭐 유튜버든 뭐든 그 전부 다 젊은 감각이잖아요. 어저께 유튜브 촬영도 한 서너 시간 했거든요. 그러면 또 영습이랑 둘이서 MC 한다고 앉아가지고 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그리고 선생님들 데려다 놓고 자 강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습니까? 이런 건 재미없잖아요. 지가 강의를 언제부터 했는지 우리가 뭔 관심이라. 그러니까 물으면 데리고 오면은 이게 유튜브나 이런 거 하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수험생들이 공부하다가 피곤하잖아요. 중간에 쉬고 싶잖아. 그러면 그냥 유튜브 그거 한 5분 10분 올려놓으면 딱 보고 재미있으라고 그냥 확 퍼지고 그냥 선생들을 보면 맨날 선생들한테 스트레스를 여러분들이 받잖아요. 예를 들면 공법 선생이 뭐 외워라 외울 거 이만큼 주잖아. 그럼 확 지어받고 싶잖아 그냥 저거. 근데 대놓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면 이제 대신 저기 뭐 최승진이 불러다가 앉혀놓고 대신 까는 거지 내가. 어저께는 최승진이랑 했거든요. 질문이 이런 거예요 주로. 결혼 몇 번 하셨어요? 뭐 이런 거. 그럼 놀래가지고 한 번 했는데요. 뭐 그러니까 뭐 자식은 뭐 상태가 어떠냐 뭐 이런 거 묻는다든지. 그래서 그냥 재미로 그냥 풀어나가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나는 젊어져.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유튜브 이런 것들 이제 방문가에서 뭐 바깥수다 해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 봤다. 안 봤어요? 이렇게 방문각 유튜브에다가 유튜브 공부에 방해되시면 안 되고 그게 쉬는 시간에 보시라는 거예요.
갓, 수, 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방공각에서 갓, 신이라고 하는 갓들이 수다를 한다 이런 의미로 만드는 건데 뭐 전혀 확 와닿지는 않죠, 그죠? 그래서 그냥 바카스다, 바카스 그런 중의적인 말을 넣고 그냥 더 나는 강조하고 싶은 게 이게 홍보용이라서 다른 데서 강의 듣다가 방공각으로 바카스다 이렇게 뭐 하여튼 다양한 의미를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가지고 이제 막 촬영을 이제 하거든요. 한 2주에 한 번씩 해서 한 서너 시간씩 선생님들 여러 명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 재미있으면 그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스트레스 해소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그리고 저한테 누구 데리고 와가지고 좀 까달라 그러면 제가 대신 까드릴게. 그러니까 영습이가 그런 거를 잘하는데 제가 왜 같이 하냐 그러면 나이가 있어서 영습이가 혼자서 막 못 가잖아. 선생님들 집보다 나이 많으면. 근데 내가 주로 까는 담당이야. 내가 확 까놓으면 영습이가 그거를 조금 수습하고 완전히 박살낼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박살내고 수습하고 박살내고 수습하고 집에 갈 땐 너덜너덜해져 가지고 집에 보내고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보시면. 자, 대신에 이제 뭐 하다가 또 저걸 시작했는지를 까먹은 거지. 자, 우세하다, 열세하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기준이 사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사 요것만 기억 잘하고 계시면 돼요. 자, 바로 문제 풀게요, 그러면. 자, 요거 바로. 이건 그냥 수정치만 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 딱 나오면 수정치 구하라 그랬으니까 사례가 얼마다 대상이 얼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비교치만 해봐라 그랬으니까 바로 다 곱하면 끝이에요. 그럼 계산기 바로 꺼내도 돼요. 계산기 꺼내 보십시오. 꺼내셨어요? 자, 요거 5% 우세 곱하기 1.05 5% 우세니까 그 다음에 3% 열세면 곱하기 0.97 4% 우세 곱하기 1.04 그럼 세트 딱 곱해보세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1.059 요게 답. 요 기출문제예요. 이게 정답이었고 아무도 안 풀었고 어렵다고. 그리고 분위기가 중요한데 지금 여러분 계산하고 있잖아요. 옆에서 계산하잖아요. 그럼 난 당연히 계산을 해야 되는 분위기예요. 근데 계산 안 하잖아요. 다 안 하잖아요. 그럼 안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가 좋은 겁니다. 할 줄 알고 내가 시간상이나 모든 걸 봤을 때 안 하는 거랑 아예 못 하는 거랑은 큰 차이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올해 강의하면서 내가 처음 느낀 건데 그 강의하다가 제가 혹시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계산기를 왼손으로 두드리면 있어 보인다. 현업에서도 왼손으로 계산기 두드리면서 오른손으로 이렇게 적어 나가면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진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요커 같아. 그냥 다 이렇게 왼손으로 치면. 근데 그냥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강의하는데 강남 수험생들이 전부 다 왼손으로 치고 있네? 역대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다 왼손으로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왼손으로 치냐고 그랬더니 분위기가 다 왼손으로 치는 분위기래요. 오른손으로 치면 조금 없어 보이는데 다 왼손으로 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왼손으로 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 이거 힘 안 드냐? 이거 오른손잡이가. 그랬더니 처음에 약간 그랬는데 조금만 쳐보니까 왼손이 굉장히 원활하게 잘 쳐진다는 거지, 이것도. 그냥 두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그냥 느낌상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쓰니까 평상시에 맨날 한 손만 쓰잖아요. 같이 쓰니까 뭔가 회전이 잘 되는 듯한 느낌이. 왼손이 더 편하세요? 그러니까 왼손 치면서 오른손을 쓸 수 있어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 나가는 거니까 지금 이제 11월 달이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나 해보란 말 안 했는데 지금까지는. 근데 뭐 보니까 다 잘 하고 있어. 연세 드신 분들도 왼손으로 이렇게 있어 보이니까. 일단 그게 제일 커요. 있어 보인다. 나중에 현업 나갔을 때 왼손 쓰는 게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고객이 한 명이 더 와도 더 올 수 있다. 굉장히 신뢰감을 준다. 야,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한번 쳐보세요. 쳐보고. 안 되면 그냥 오른손 치고. 자,
내 사람 오른손으로 치고 있으면 너 오른손으로 치니? 계산기를? 이렇게 한번 넘어갑니다. 요거 하나 더, 요까지. 자, 요 문제가 나왔습니다. 뭐 복잡해 보일 텐데 실제 복잡한 거 아니고요.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와야 됩니까? 그러면 공시지가라는 단어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단어 보이십니까? 요게 제일 먼저. 표준지 공시지가 가지고 하는 거구나. 공시지가 얼마예요? 요거 250만 원. 250만 원인데 옆에 이거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게 전체 가격이 250이라는 겁니까? 안 그러면 1제곱미터당 가격입니까? 1제곱미터당이에요. 1제곱미터가 뭐냐 그러면 요 면적 요렇게 가지고 요거 몇 미터? 1m. 요거 몇 미터? 1m. 요렇게 했을 때 요 면적당 가격이란 이야기입니다. 평은 뭐가 평이에요? 한 평 그러면. 그럼 3.3 제곱미터인데 평은 요즘 안 쓰죠. 갈수록 안 쓸 거고. 그러니까 제곱미터 단위로 다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곱미터로 그냥 아시면 되고요.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렇게 있습니다. 요 땅의 표준 이게 자, 여기에 있는 요 땅. 요 땅이 전문가가 평가를 할 때 요 땅이 면적이 얼마냐 그러면 274제곱미터예요. 그러면은 요 땅값 500이라고 하는 거 있죠. 요 500은 요 274제곱미터 전체 가격이 그렇다는 겁니까? 요 1제곱미터 요것만 그렇다는 겁니까? 예, 1제곱미터예요.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는 단가로만 나옵니다. 1제곱미터 당 가격. 그러면 이거 전체 가격은 얼마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곱하기 뭐 해야 돼요? 274 이걸 곱해야 전체 가격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항상 요거 단가요, 단가. 그럼 요거 단가 나왔거든요. 1제곱미터당. 에다가 이제 수정만 해주면 돼요. 수정하는 거 밑에 숫자 보십시오. 자, 이거 보실 때 지가 변동률, 가로 조건, 고객 유동성과의 적합성 이런 거 눈에 들어오면 안 돼요. 뭐만 들어와야 돼요? 숫자만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계산이라서. 그래서 숫자, 지가 변동률 4% 이렇게 나오면 4%가 올랐다는 이야기겠습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겠습니까? 지가 변동률 4%. 그럼 마음으로 당연히 올라간 거예요. 지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올라가니까. 지가 변동률이 하락했다 그러면 떨어진 거고. 4%면 곱하기 뭐 1.04.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5% 우세 나와 있죠. 곱하기 1.05. 세 번째 보면 3% 열세 나와 있죠. 0.97. 마지막에 4% 우세 나와 있죠. 1.04. 어려울 하나도 없죠. 뭐. 그러면 요거 다 곱하면 대상 토지 가격은 얼마가 나옵니까? 275만 4,024원 이렇게. 그럼 요거는 대상 토지의 단가예요? 총액이에요? 1제곱미터당 가격이에요? 전체 가격이에요? 1제곱미터 지금 단가 가지고 비교하고 있잖아요. 얘가 단가인데 얘가 총액이 나오려면 대상 부동산의 면적이 들어가야죠. 만약에 여기에다가 2754024에다가 대상 토지 면적이 100이라 그랬으니까 곱하기 100을 곱해버리면 총액이 나오는 거고 그거 아닌 이상에서는 전부 다 단가예요. 제곱미터당 가격. 제곱미터당 가격입니다. 왜? 이게 제곱미터당 가격이잖아 지금. 250m가.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또 괜한 이야기를 했나? 총액이라는 말은 면적을 곱하면 총액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냥 금액 크기만 가지도 총액인지 단가인지 대충 알아요. 땅값이 자 보세요. 땅값이 3억 8천. 총액이게요, 단가게요. 생각해보세요. 3억 8, 1제곱미터에 3억 8천인 땅이 우리나라에 있게 없게. 정말 감각이라고는 없구나, 지금 보니까. 명동에 제일 비싼 땅이 제곱미터당 얼마 정도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 거기 1제곱미터당 막 3, 4억씩 할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가죠. 그 정도까지는. 평당이면 뭐 그 정도까지도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보통 30만 원이다, 40만 원이다, 10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면 제곱미터당 단가예요. 단가. 자, 넘어갑니다.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푸는지 알겠다.
자, 이거 다시 봅니다.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죠? 이 얼마예요? 200만 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200만 원. 제곱미터예요, 항상. 요거. 그 다음에 이제 비교만 하면 되니까 숫자 들어갑니다. 5% 상승이죠. 곱하기 뭐? 1.05. 그 다음 동의를 필요 없고 여기 5% 열세 있죠. 열세 얼마? 0.95. 환경 밑에 20% 우세. 20% 우세 곱하기 1.2. 없죠 이제. 그럼 대상 토지의 가격 얼마입니까? 그럼 곱하면 끝이라고요. 저거 다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뭐 나오죠? 근데 만약에 질문이 대상 토지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총액은 얼마예요? 단가는 요거 단가로 곱하면 끝나는데 총액이면 그러면 대상 토지 보면 지금 요거죠? 200. 곱하기 뭐 해주면 된다? 200만큼만 곱해주면 전체 금액이 나오는 거고 그걸 안 곱하면 그냥 단가만 나오는 거고 보통은 단가만 묻습니다. 일반적으로.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요 거래사례 비교법하고 공시지가 기준법이 출제 비중이 제일 높아요. 거의 매년마다 나와요. 왜? 거래사례 비교법 이게 제일 중요한 방식이라서.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요거는 이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왜 조심해야 되냐 그러면 얘는 공시지가가 아니죠. 거래사례죠. 지금 거래사례잖아요. 아까 공시지가 가지고도 할 수 있지만 거래사례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거래사례 3억이거든요. 저거는 총액 같아요? 단가 같아요? 3억. 금액 봐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아니고 3억이라니까. 총액이에요. 단가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3억 원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야 제곱미터당 가격인 거고, 요게 없이 그냥 3억 그러면 이건 총액인 거죠. 그냥. 되셨죠? 얘 면적 얼마예요? 거래사례 가격. 120제곱미터예요. 대상 부동산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인 거죠. 여기 올라와 있잖아요. 대상은 면적이 100, 사례는 면적이 120. 얘는 120인데 3억이라고. 면적이 그만큼이.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쭉쭉 똑같이 곱해가면 돼요. 곱해가면 기준 시점까지 변동률 얼마? 4%. 1.04. 그 다음에 요거는 일단 하나 뺄게요. 요거 때문에 좀 설명드려야 되니까. 두 번째는 5% 우세 있죠. 그럼 1.05. 3% 열세 있죠. 0.97. 4% 우세 있죠. 1.04. 마지막에 이건 뭘까요? 120분의 100. 이 면적 비교한 거예요. 왜? 여기가 대사 했는데 두 개가 면적이 지금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대상 토지의 면적은 100, 사례 토지의 면적은 120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면적 비교가 하나 들어갑니다. 총액끼리 지금 비교가 들어가는 거라서 요까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 안 한 거 요거는 앞에 지금 다른 거 한 거랑 뭐가 좀 하나가 용어가 다를 거예요. 비싸게라고 되어 있죠. 나머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세하다, 열세하다. 얘는 비싸다. 이걸 뭐라 그러면 사정이 개입됐다고 보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아니라는 거죠. 사례는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는 5% 비싸게 거래된 사례다. 즉 사정이 개입되어서 거래된 사례다. 그래서 이걸 고치는 걸 사정보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거 한번 보세요. 아까 또 뭘 그렇게 또 열심히 또 적고 있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요거 공시지가 있죠. 공시지가 가지고 요거 가격을 평가라고 했을 때 요 공시지가는 정부가 가격을 산정해 놓은 거예요. 다른 거 평가하기 위해서 기준이 되는 가격으로. 그럼 여기는 정상적인 가격대로 당연히 평가해야죠.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가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머지를 다 평가해야 되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사정보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사례는 공시지가는 반드시 정상적인 거라서. 그런데 거래 사례를 갖고 와서 이렇게 평가할 때 얘가 620에 거래됐다 그랬는데 거래 명세 거래 내역을 보니까 이게 계약서를 보니까 매도자가 김백중이에요. 매수자가 김십중이에요. 주소가 같아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매매 계약서를 봤더니 거래 사례가 실거래가가 있어서 매매 계약서를 봤더니 매도자 김백중, 매수자 김십중 둘이가 주소가 같아. 그러면 이거 아버지하고 아들이 거래했구나 라고 하는 느낌이 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정상적인 거래 가격보다 30% 싸게 거래했대요.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요걸 평가하라 그러면 싸게 거래한 가격 그대로 평가할 수 없잖아요. 이건 정상적인 거래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걸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요것만 사정이 개입된 것만 대상과 사례, 대외사 이렇게 들어가면 지금 사정이 개입된 게 대상 거예요, 사례 거예요. 사례 거라고 30% 싸게 거래했다. 그럼 얘가 지금 0.7이라고. 대상은 정상적인 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얘만 유일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요. 분모 분자가. 그래서 연습하실 때는 여기에 싸게 비싸게 요 표현 들어가는 게 딱 등장하면 그럼 똑같이 5%잖아요. 5%면 1.05죠? 그러면 1.05인데 분의 1을 곱하라고요. 이것만. 싸게 비싸게 들어가는 것만. 나머지는 똑같이 그냥 하고. 다시 싸게 비싸게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그거 분의 1. 그러니까 그냥 계산할 때는 나누기 1.05 하면 되거든요. 나머지는 다 곱하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얘만 나누기로 들어가면 되는데 근데 질문이 얘가 사정보정치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러면 나누기 하는 값을 넣으면 안 된다고요. 곱하기 하는 값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하면 1.05분의 1 얘가 곱하기 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좀 하세요. 1.05분의 1 저렇게 해서 곱해준다. 다시 1.04 곱하기 1.07 분의 1 1.07 분의 1 이 계산기로 한번 두드려 보세요. 어떻게 두드립니까? 1.04 곱하기 1 나누기 1.07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요 위에 올라가 있는 건 다 곱하기 밑에 내려와 있는 건 나누기. 다시 해볼까요? 만약에 이걸 곱하라 그러면 이 계산기를 어떻게 곱하면 될까요? 순서대로 해봐봐 그러면 계산기로 100 나누기 97 곱하기 85 나누기 100 곱하기 92 나누기 94 이렇게 하면 됐다고요. 위에 있는 건 다 곱하기 밑에 있는 건 다 나누기 그렇게 하면 된다. 되셨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100 곱하기 85 곱하기 92 나누기 97 나누기 100 나누기 94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곱하기 나누기는 순수 상관없어요. 무조건 위에 있는 건 곱하고 밑에 있는 건 나누기 하면 된다고. 되셨어요? 표정이 좀 안다는 표정인지 모른다는 표정인지. 다시 95 곱하기 92 곱하기 90 분의 85 곱하기 92 곱하기 95 요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곱해봐.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씀해 보세요.
95 곱하기 92 곱하기 90 나누기 85 곱하기 92 곱하기 95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밑에 있는 건 무조건 나누는 거라니까. 여기 곱하기 돼 있는 거라도 얘네들끼리 곱해가지고 나누라는 거니까 얘는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해서 밑에 있는 숫자들은 무조건 나누는 거라고요. 계산을 하라 그러면. 자신 없으면 요거 다 곱해. 밑에 거 다 곱해. 그래가지고 요거 두 개를 적어놓고 나눠. 그렇게 하든지. 어쨌든 순서는 그렇게 가는 거다. 요거. 자, 가야 할 길이 뭡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이걸로 완성시키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까 오늘 일단 다 해놓고 18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거죠. 수시로 이제 설명해 가면서. 자, 어떻게 계산합니까? 그러면 얘가 거래 사례인데 3억이에요. 3억이면 3억을 적고, 그 다음에 쫙 곱해가면 됩니다. 지가 변동률 1.04. 얘는 비싸게가 나왔으니까 1.05분의 1. 만약에 얘가 싸게가 나왔으면 5% 싸게면 0.95분의 1. 그래서 비싸게 나왔으니까 1.05분의 1. 세 번째 거 5% 우세하니까 1.05. 네 번째 거 3% 열세하니까 0.97. 4% 우세하니까 1.04. 면적 비교 들어가니까 대상과 사례 거 대사. 대상 얼마? 100. 사례 얼마? 120. 그렇게 해서 곱하고. 그래서 마지막 요 값이 나온다. 요게 더 쉬워요. 요게. 자, 그래서 일단 평가하는 세 가지 방법은 했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다시 가시면 이제부터는 이제 18문제를 다 했기 때문에 숙제 검사하실 때 1번부터 18번까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 검사 올리실 때 항상 시간 적으십시오. 이걸 했는데 시간이 얼마가 걸렸다는 걸 적어주시면 제가 그 시간을 보고 내일 다시 하세요라고 적어드리든지 일주일 후에 다시 하시오라고 적어드리든지 그게 시간 가지고 제가 판단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숙제를 올렸는데 50분이 걸렸어요. 18문제를 하는데 그러면 내일 다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금방 까먹어요. 근데 했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 그러면 어느 정도 숙달이 된 분이에요. 그럼 일주일 뒤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제가 적어 드릴 거니까 반드시 시계를 딱 켜가지고 이걸 푸시라고. 그리고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연구하시면 안 돼요. 실제 시험장에서 하듯이 모르면 넘어가 버려야 돼요. 그거는 다시 나중에 시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14번은 제가 못 풀었습니다. 그렇게만 적어주시고 14번만 별도로 공부를 하라고요. 인강을 다시 듣든. 그러면 그게 맞춰서 제가 또 말씀을 적어 드릴 거니까. 자, 오늘 배운 거 16, 17, 18 아까 여러분 못하겠다고 한 거, 어려울 거라고 한 거. 요거 맨 처음에 어떻게 해요? 자, 단가율 들어가야죠. 단가율 10%. 그러면 감가하는 건 90% 감가하면 돼요. 제조달 원가. 제조달 원가인데 신축 원가인데 얘는 기준 시점 신축 원가입니다. 이게 제조달 원가입니다. 기준 시점 같은 말이에요. 얼마? 5억입니다. 5억이니까 500이죠. 500. 그래서 요거 곱하기 요거. 에다가 경제적 내용연수 나이 50년. 50년이면 경제적 내용연수 50년. 요까지가 뭐 매년 감가액. 지금 질문한 건 가액을 물었거든요. 가격을 물었거든요. 가격 물었으면 곱하기 몇 년 지났습니까? 2년 전에 4억이니까 2년 전 가격. 가격이 아니고 2년 전이니까 2년 경과했다. 에다가 빼기 제조달 원가 얼마? 5억. 500. 요렇게 하면 적산 가액이 나오는 거죠. 이거 알겠다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요거 하나는 해결한 거고요. 요거는 하나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요거 내용입니다. 지금 수익 가치를 수익 가격 구하라는 거거든요. 수익 가격이면 위에가 순수익이고요. 나누기
밑에가 환원이율입니다. 그러면 수익 가격이 나와요. 근데 순영업소득, 순소득 요게 4천만 원이라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거를 준 거죠. 줬으니까 순수익은 4천만 원 40. 그 다음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준 거예요.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이 많다 그랬잖아요. 많은데 1번처럼 구하면 얼마냐. 1번은 종합환원율을 바로 줬어요. 10%라고. 10%면 0.1이죠. 그래서 바로 그냥 0.1이에요. 그러면 40 나누기 0.1하면 얼마 나옵니까? 400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는 수익 가격은 400이 나옵니다. 환원이율이 10%인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 배운 거고요. 세 번째는 딱 보자마자 뭐가 보입니까? 저당상수가 보이죠. 환원이율 구하는 방법 중에 저당상수 들어가 있는 건 저부대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저부대 요걸 곱하면 환원이율이 나와요. 그럼 저가 얼마예요? 0.16 부채 감당률은 2.5 대부 비율 40% 셋 다 곱하면 얼마 나옵니까? 곱해 보십시오. 얼마? 곱하세요. 2.5 곱하기 0.16 곱하기 0.4 0.13이 나온다고요? 16? 그러면 0.16 그러면 40 나누기 0.16 해보십시오. 얼마 나옵니까? 250 2억 5천이죠. 가격은. 그러니까 환원이율이 16%이면 가격은 수익 가격은 2억 5천 250이 나온다. 두 번째는 안 했는데 두 번째는 가중평균에서 구하는 겁니다. 가중평균은 이렇게 나오면 토지계 4 건물계 토지 환원율은 5 그러니까 토지가 요거고요. 토지 거. 건물은 건물 거끼리 건물의 구성 비율은 60%고 건물 환원율은 10%니까 요거 자기 거 곱해서 더하면 돼요. 그러면 평균치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 곱하면 4 곱하기 5 하면 얼마? 그냥 바로 곱해버리면 20이죠. 퍼센트 안 바꾸고 그 다음에 6 곱하기 10 해버리면 60이죠. 그럼 두 개를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더하면 돼요. 그럼 80 나오거든요. 요거 지금 제가 변환을 안 시키고 바로 해서 이렇게 나온 건데 요게 더 편해요. 80 나오면 그냥 40 나누기 80 하면 얼마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0.5 나오죠. 그러면 답에서 0.5, 5 있는 거 찍으면 돼요. 5억입니다. 5억.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이 나오면 80이 나오잖아요. 그럼 환원이율은 10%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해요. 보통. 그러니까 80 나오면 얼마겠습니까? 8%입니다. 0.08. 만약에 120이 나오면 얼마겠습니까? 12%입니다. 160 나오면 16%. 그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확하게 하면 여기가 4대 6이니까 40% 60%라는 이야기거든요. 가격 구성 비율가. 그러면 0.4 40%니까 곱하기 토지거는 토지 환원율 5%니까 0.05 이게 토지거 더하기 건물거는 건물이 60%니까 0.6 곱하기 건물거 10%니까 0.1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더하면 0.08 이렇게 나와요. 아까는 막 곱했을 때는 80이 나왔고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기 들어가면 돼요. 40 나누기 0.08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자, 이건 맛만 좀 보시고 넘어갈게요. 정신줄로 온 것 같으니까. 자,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한 대상 토지 평가액을 구하십시오. 공시지가 기준법이니까 쉬운 거예요. 공시지가 들어갑니다. 얼마? 200만 원. 계산기 바로 꺼내시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면 계산기를 바로 두드려도 돼요. 그냥. 200만 원 때리시고요. 이 빵빵빵빵빵빵. 하셨어요? 하나씩 해볼게요. 5% 상승이니까
곱하기 1.05. 그 다음에 5% 열세가 있으니까 곱하기 0.95. 20% 우세가 있으니까 곱하기 1.2. 끝. 그게 답. 얼마 나옵니까? 2394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요 상승식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그러면 곱하라는 겁니다. 지금 방금 다 한 것처럼, 우리 한 것처럼. 서로 상자에 곱할 성자거든요. 서로 곱해서 계산해라. 나중에 총화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더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 그냥 이거는 몰라도 돼요. 상승식. 되셨어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계산은 끝났고요. 다음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영섭 선생하고 무슨 축제 분위기로 그냥 이렇게 할 거고, 거기 인강 들으시는 분들은 요거를 신청을 저기 랜더스파 지금 홈페이지 그쪽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신청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가지고 아마 연락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 이거 끝나면 이제는 강의는 이걸로 끝났으니까 전체적인 거 아까 올려드린다 그랬고 1월 달부터는 이제 기본서 가지고 오십시오. 1, 2월 달은 기본서로 강의할 겁니다. 근데 전부 다 강의 안 할 거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 익힘장 하는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한 말씀 드렸나요? 그러니까 그 익힘장 보면 핵심 이론 익힘장이 있거든요. 그 핵심 이론 익힘장에 1, 2, 3, 4 해가지고 빨리 익혀야 될 게 있습니다. 그 부분만 기본서 찾아가지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는 목적이 뭐냐 그러면 익힘장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11월, 12월 달에는 요거를 하기 위해서 계산문제 익힘 요거 하기 위해서 18문제를 쫙 풀어드린 거거든요. 그러면은 1, 2월 달도 이론적인 것 중에서 더 쉬워요. 이론이니까. 이론적인 거에서 중요한 것만 먼저 쫙 꼽아가지고 그거 익히는 것부터 먼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1, 2월이 끝나면 3, 4월부터는 요약집 가지고 기본서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다 강의 못 나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딱딱 들어갈 거고 요때부터는 정상적으로 이제 전범위에 대해서 쫙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3, 4월에는 계산도 하고 이론도 하고 전부 다 한다. 근데 11월 달에는 계산만 했고 1월 달에는 이론만 할 겁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가 합쳐지면서 3, 4월 달 되면 정상적으로 쫙 하고 요까지만 딱 나가면요. 그러면은 강의 다 들으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할 거냐 그러면 이거 익히는 작업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문장 형태도 되고 뭐도 되고 하면서 쫙 계속 들여가지고 계속 연습시켜 나갈 거고, 만약에 공부를 9월, 7월부터 수업 듣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강의 들었고 시험 치라 그러냐 그러면 저는 요거 들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 6월 거, 7, 8월 거 이거를 들을 시간 없으면 이걸 듣지 말고 앞에 거 듣고 그 다음에 9, 10월 달에 모의고사 치는 건 해야 되니까 그거 듣고 바로 시험 치러 넘어와라. 근데 우리처럼 여기서부터 쫙 같이 따라 들어왔으면 이건 됐으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잘 익혀져 있어야 되니까 여기 5, 6, 7, 8월에서 본격적으로 실전 대비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할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